근데 보면은 사우디의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또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젊은 왕세자의 개혁 성향에 의해서 사우디가 그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변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2018년에 사우디 수도가 리야드잖아요. 근데 리야드에서 35년 만에 상업영화관이 다시 문을 열었어요. 35년 만에. 그 전까지는 영화를 못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21년에 홍해 국제영화제 레드시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이 개최가 됐어요. 원래 2020년에 열 건데 그 팬데믹 때문에 연기가 돼서 2021년에 12월에 사우디 최초 영화제예요. 그리고 금년에는 12월에 제다 국제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이것처럼 사우디가 굉장히 많이 문을 열고 바뀌고 있다는 거죠. 사우디에서 이러한 모든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위해서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뭘 이제 설립을 했냐면 GEA, General Entertainment Authority라는 투자청, 연예청이라는 기관을 아예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문화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이제는 우리 사우디의 문화가 세계 10대 그리고 아시아의 4대 엔터테인먼트 관광지로 목표를 삼겠다라고 야심차게 그 목표를 던졌고요. 그래서 2018년에는 여성 운전 허용했죠. 지구상에서 가장 여성이 운전을 못하게 했던 나라가 바로 사우디인데 그거 없앴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축구 경기장 입장도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우디 같은 데 가면은 싱글석, 가족석 따로 있어가지고 원래 구분해서 앉았는데 이걸 폐지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면 이제 같이 앉을 수 있어. 싱글, 가족이 아니더라도 남자, 여자 이렇게 된 거죠. 자, BTS가 사우디에서 공연했죠. 2019년 10월에 공연했어요. 자, 여기 보면 BTS 공연 장면이고요. 여기 아바야를 쓰고 닉갑을 입고 지금 줄을 서서 BTS 공연을 기다리는 이 사우디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공연이 진행되었던 킹파우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이에요. 여기 원래 외국인들이 연예인들이 공연 못해서 최초예요. 여기가 7만 정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을 다 보랏빛으로 지금 메웠죠.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게 그전까지는 사실 부부가 있는 호텔 투숙을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 BTS 공연을 위해서 그거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우디가 이런 어떤 문화적인 행사, 공연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를 점차 오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픈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사실 문을 열기가 힘들지 여러분 한번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 문은 얼마나 활짝 열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우디의 변화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기반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케이팝 가수 10을 선정한 거예요. 여기 아라비아라는 그런 아랍 언론에서 가져온 건데 1위가 방탄소년단. 여기 아랍어로 지금 자료 보이죠? 아크바로 아슈라파나니 케이팝. 그죠? 그래서 방탄소년단 1위 엑소, 슈퍼주니어 뭐 이런 블랙핑크 이런 친구들이 역시 인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상반기 넷플릭스 아라비아인 넷플릭스예요. 추천한 K-드라마 베스트 10이에요. 그때 당시는 사랑의 불시착. 여기 이제 아랍어로 여기 아랍 자료로 오른쪽에 자료가 있는 거죠. 이거는 K-포스트라는 그런 언론의 기사를 재구성한 건데 이태원 클래스가 미스터 선샤인.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유행했던 게 거의 바로 가서 유행을 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태원 클래스죠. 여기 이제 아랍어로 보면 알고 같은 아마 피셜 블랍스트. 중동에서의 어떤 소프트 파워라고 해서 한류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라세프라는 미디어 네트워크 기관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류의 성공 요인은 한국 정부의 주도적 문화보급 정책과 함께 그때 당시 오징어가 안 나왔어. 오징어 게임이. 기생충과 같은 한국 영화의 세계 주요 영화제 수상 등 한국 영화 산업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근데 이런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아따라라는 종교기관지가 있어요. 종교기관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략으로 이슬람 문화권에 진입하고 있는데 동성애와 같은 이슬람 율법과 모순되는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의를 기울였다. 어떻게 보면 이슬람적인 관점에서 K 콘텐츠나 한류를 바라보는 어떤 경계의 시선, 부정적인 시선을 우리가 동시에 느낄 수도 있고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한류가. 자, 오징어 게임이 나왔죠. 그런데 오징어 게임을 로베트 핫바를 해가지고 이제 역시 아랍어로 그 친구들도 다 보고 있어요. 보고. 근데 여기 누슈빈 메스리아라는 그 아랍 그 언론 매체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오징어 게임 시청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거기 조금 이렇게 선정적이고 좀 자극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고성 기사를 내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산되고 유행한 건 사실이지만 중동이나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약간 경계의 시선도 있다. 특히나 종교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을 한번 가능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말한 것처럼 사우디 비전 2030으로 국가 주도 정책과 특히나 영제너레이션.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 이쪽은 인구 그 데모그래픽 쉐입이 어때요? 항아리죠. 항아리 구조. 그래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젊은 층들과 여성들이 특히나 강한 의지를 보여서 이런 것들이 이런 BTS나 그 BTS 공연 전에 그 같은 2019년에 슈퍼주니어 공연이 있었거든요. 물론 킹파우드가 아니었지만 슈퍼주니어의 공연처럼 어떤 외국 연예인들, 특히나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공연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여성 소비자가 주도를 해서 한류 콘텐츠를 소비를 해요. 이게 남성보다는 여성 소비자들이 주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세미나나 여성들의 참여는 사우디 여성의 문화예술의 자유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연을 유치하고 공연이 유치됨으로써 사우디 여성들은 더 큰 문화예술을 통한 어떤 관점이나 시야를 넓힐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비단 사회 문화적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치와 경제 전반에 갖춰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우디 같은 경우는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중동 지역에서 탑5 K-pop 스트리밍 1위 국가예요. 중동 국가 중에서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중동에서 가장 큰 한류 시장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는 순니파의 이슬람 종주국이에요. 형님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주시한다면 그 주변 아랍 국가나 이슬람 국가의 변화도 어떻게 보면 추인하는 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사우디 내부에 또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종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태까지 그랬어요. 음악은 이슬람적인 관점으로 음악은 악마에게 문을 여는 길이다. 콘서트 하는 거, 연극 보는 거 못하겠는데 연극 등은 이슬람적 가치를 파괴하는 거다. 이슬람적 도덕을, 밸류를 망치는 거다 라고 해서 보수적으로 이거를 금지했었어요. 그렇지만 BTS 공연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회가,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게임 한번 잠깐 가져와봤어요. 게임 산업인데요. 요건 이제 니커 파트너스라는 그런 업체, 컨설팅 업체의 자료인데요. 자, 요 중동에 있어서 게임 산업이 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블루오션 항목이에요. 그리고 이 중동은요, 국가마다 조금 상이하지만 UAE 같은 경우는 인터넷 보급률이 거의 99%예요. 사우디도 마찬가지죠. 이거 평균적으로 UAE,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걸프 지역 이쪽이 인터넷 보급률이 90% 이상이에요, 평균. 그리고 산유국이라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5세 이하의 인구수, 전체의 그 인구 비율이 굉장히 젊어요. 50% 이상이 35세 미만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가 젊다는 것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잠재력이 높다는 거고, 특히나 이쪽은 아라비아 반도는 사막기후잖아요. 덥잖아요. 낮에 뭐 40도, 50도. 그러다 보니까 사막기후 특성상 실내에서 시간 보내는 그런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젊은 세대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 조사한 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3개국의 게임 산업 규모가 2010년 작년 기준으로 17억 6천만 달러, 한화비 2조 원이 넘어요.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2029년에는 31억 4천만 달러로, 그러니까 통합해서 4년간 아마 총합 성장률을 따지면 한 38%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13.8%네요. 연평균 성장률 집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든 거예요, 게임 산업을. 자,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것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게임에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게임 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어. 그 많은 돈. 이 무함마드 빈 살만 개인 그 재단도 있잖아요. 국부펀드도 있지만. 그래서 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개인 재단이 미국 게임 업체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EA 테이크2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 모르는데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이 세 개 업체에 투자를 했어요. 게임전 회사에. 그리고 왕세자가 설립한 재단이 일렉트로닉 게이밍 디벨롭먼트 컴퍼니인데 여기가 킹 오브 파이터, 메탈 슬러그 등 이것도 인기 있는 그런 게임인가 봐요. 인기 아케이드 게임에 지식자산권을 보유한 SNK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사우디 문화부 장관이 방한했어요. 이때 SM타운, 성수동에 있는 SM 사업 방문했죠. 그래서 여기 이수만 씨, 총괄 프로듀서, 그리고 보아 같이 만났잖아요. 그래서 사우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1월에 한국에 옵니다. 방한을 합니다.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요. 우리 한국의 K 컨텐츠에 대해서, 문화산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왜 사우디 비전이 공사에서 네오 프로젝트 하잖아요. 네오 프로젝트라고 거대한 서울의 44배 면적의 프로젝트를 해서 더 라인이라는 양쪽에 거울로 된 미러로 된 직선 도시, 거기서 뭐 탄소 배출 제로 이런 도시 같은 것을 이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문화적인 사업에 있어서 한국의 문화 기술을,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동의 K 컨텐츠는요 고급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경제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고 융합복합적인 어떤 다양한 분야로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혹은 문화적인, 사회적인, 심지어 정치적인 이런 그 부가가치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동에 있어서 K 컨텐츠를 그럼 진출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일단 체계적인 마케팅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여태까지는 사실 한류가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에서는 한류를 한국이라는 국가가 주도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뭐 확산해서 발전시킨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한류는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뜬 거예요. 국가에서 이걸 주도한 게 아니야. 한국 정부에서. 우연히 하다 보다 뜬 거고 한국 정부도 어느 날 한류가 이렇게 유명해졌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류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체계적으로 이제 회사에서도 관심 있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좀 체계적으로 좀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 중동 전문가 혹은 이슬람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 이슬람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슬람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제대로 이슬람과 그 사회와 그 사회 경제, 정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같은 그런 전문가를 양성해서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진출해야만 진정하게 K 컨텐츠로 성공을 할 수 있다. 중동 이슬람 전략에서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조금 발전적이고 넓은 시야,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